안녕하세요, 카잼TV의 이재림입니다. 오늘 차는 쉐보레의 더 뉴 카마로 SS입니다. 6세대 카마로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요. 카마로는 1967년에 처음 데뷔한 모델로 올해 벌써 50년이 넘었죠, 역사가. 미국 차 중에서도 유럽 차들과는 결을 달리하는 머슬카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뉴 카마로 SS는 페이스리프트 모델답게 그릴과 헤드램프 그리고 테일램프 등을 조금씩 손본 수준인데요. 자세히 보시지 않으면 어쩌면은 페이스리프트 이전 6세대 모델과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길에서 보면 확실히 신형 같다는 느낌이 납니다. 정면에서 보면은 이 헤드램프가 전에는 요거보다 좀 덜 모서리졌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더 얇고 모서리가 져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릴 역시 달라졌습니다. 재밌는 거는 전에는 저 보타이가 금색이었었어요. 노란색. 이젠 검은색입니다. 근데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이걸 가까이 가서 보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릴을 구멍을 뚫어서 표시한 차는 또 처음 보네요. 보면은 구멍이 뚫려서 손가락이 이렇게 쑥 들어가요. 아야. 그래서 공력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것도 노렸을지 모르겠지만 디자인적으로 새까마면서도 뚫린 재밌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진 보닛에도 보면 이렇게 거대한 덕트를 뚫어놨죠. 겉으로 보기에도 고성능 차라는 것을 뽐냅니다. 실질적으로도 이 보닛 아래에는 6.2L V8 엔진이 들어있어요. 몇 안 되는 자연흡기 V8 엔진이라서 굉장히 좀 소중하죠. 예,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서. 옆으로 갈 경우에는 이제 휠 디자인이 또 달라졌고요. 페이스리프트 모델답게 앞이 길고 뒤가 짧은 디자인은 저런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빛을 받아서 차체에 흐르는 선들이 좀 보이실 텐데 선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래 하나 위에 하나 저렇게 문고리 아래에 하나 들어갔죠. 이번 더 뉴 카마로 SS는 레트로를 좀 많이 가미했어요. 앞에 디자인에서는 좀 첨단 느낌이 많이 나지만 뒤에서 볼 경우에는 테일램프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램프가 두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동글동글. 저는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카마로들 보시면 지금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를 재현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뒤에 범퍼도 선이 쭉 뻗은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큰 스포일러가 아주 반듯하게 달려있죠. 고정식입니다. 앞과 달리 뒤에 보타이 엠블렘은 뚫리진 않았어요. 뒷펜더가 굉장히 빵빵해서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굼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적에 참 차가 이쁜 것 같습니다. 요 각도에서 시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카마로 시트는 보시면은 볼스터들은 두껍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허벅지든 옆구리든 튀어나와 있고요. 하지만 조절은 별도로 하진 못해요. 시트는 전동식인데 슬라이딩과 뒤로 리클라이닝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트는 검정색인데 빨간색도 선택할 수가 있더라고요. 빨간색이 좀 더 어떤 차의 퍼포먼스를 생각할 적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트 느낌은 괜찮고요. 허벅지 받침 길이도 적당하고 몸을 좀 더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딱히 들진 않았어요. 아까 앞에 펜다에 카마로 엠블렘이 붙어 있었잖아요. 이쪽 보시면 도어 실에도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좀 레트로한 복고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요소이고요. 도어 트림이 바뀌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서 지금 밝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지금 하얀 이런 띠가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도 테두리에 라인을 쳐서 저기도 라이트가 들어오고 컵홀더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시동을 걸었을 적에는 세레모니를 화려하게 보여줍니다. 네, 양쪽에 아날로그 방식의 엔진 회전계와 속도계가 있고 위에 각종 오일류 온도들과 배터리 전압을 보여주는 디지털 게이지가 시동 걸면서 튀어나오죠. 이 디스플레이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안에 있는 UI들이 조금씩 개선이 됐고 지포스 게이지, 랩 타이머, 오일 온도, 오일 압력, 배터리 전압, 변속기 오일 온도, 타이어 온도, 관성력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또 메뉴는 이제 여기서 정보는 트립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각종 정보들이고요. 지금 여기 V8이라고 보이는데 저거는 이 차는 VCM이 들어가서 주행 상황에 따라서 실린더 4개를 꺼버려서 조금이라도 연비를 올리기 위해서, 효율성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VCM도 적용됐습니다. V8에서 V4가 왔다 갔다 하는 빈도수가 꽤 잦더라고요.
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랑 겹치는 메뉴들도 있죠. 타이머라든지 뭐 공기압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정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내비게이션은 콤파스만 보여줍니다. 지도가 뜨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바로 최근 목적지나 즐겨찾기에 들어가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바로 누르면 안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 기능, 그리고 옵션에서는 이게 론치 컨트롤인데 출발 컨트롤로 한글화 하다 보니 저렇게 됐고, 지금 그리고 론치 컨트롤이 있는데요, 트랙션 컨트롤을 끄고 드라이브 모드를 트랙으로 두고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여기에 표시가 뜨죠. 이 상태에서 악셀을 같이 밟으면 지금 근데 제대로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보면 네, 디지털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아예 엔진 온도하고 주유량만 표시할 수도 있죠. 표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것 역시 바깥의 디자인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약간 레트로한 느낌을 가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하는 방식은 디지털이지만 모양은 지금 아날로그잖아요. 밑에 있는 스피드와 RPM 게이지와 마찬가지로 옛날 카마로의 향수를 자극하게끔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첨단을 가미했죠.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쪽에 있는 버튼으로 조작을 하고요. 높이를 조작하는 것, 그리고 보여주는 정보 표시, 밝기 조절입니다. 보여주는 정보도 보시면 지금은 G포스하고 RPM이랑 속도까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인포를 누르면 이제 속도만 보일 수도 있고, 이건 이제 USB 연결된 것,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여줍니다. 스티어링 디자인은 바뀌진 않았습니다. 시프트 패들도 양쪽에 자리 잡았고요. 왼쪽은 크루즈 컨트롤과 열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은 방금 전에 계기판 메뉴 조작했던 조작 버튼입니다. 통화 버튼이 있고 음성 명령 버튼이 있는데, 음성 명령은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한번 해볼게요. 김준영 회사의 전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인식하지 못한 명령어가 있습니다. 안내가 끝나면 명령어를 말씀하세요.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종료. 알겠습니다. 음성 세션을 취소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단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물론 인식하진 못했지만 기계 그 안내 멘트라든지 좀 매끄러운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볼륨 조절 버튼이 또 자리 잡았고요. 여기에는 라디오 채널을 저장을 해두면 바로 갈 수가 있는 버튼입니다. 밑에는 그리고 플래시고요. 스티어링 휠은 직경이 참 가볍고 두껍고가 이어지면서 타공도 돼 있고 잡는 맛은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살짝 보이는데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저쪽도 마찬가지고 이 위에도 지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센터페시아는 이 디스플레이가 반응 속도는 좋은데 약간 지금 보시기에도 아래로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거나 아니면 메뉴를 조작하려고 그러면 시선이 좀 많이 움직여야 돼요. 물론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지원을 하고요. 케이블은 여기에 연결을 할 수가 있겠고, 이쪽 센터 콘솔인데 공간은 크진 않지만 옥스 단자하고 USB 포트가 있습니다. 키는 이렇습니다. 좀 멋지게 만들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은 뭐 키에도 레트로한 요소를 좀 녹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여기 이제 C가잭이 하나 자리 잡았고요. 또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ESP 오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여기 작게 자리 잡았고, 기어 노브 보시면 이제 여기에도 카마로라고 알루미늄 캡을 대고선 그 위에다가 음각으로 파놨어요. 이것도 참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앰비언트 라이트를 고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색깔이 조합할 수 있는 게. 실내 온도 조절도 이쪽으로 물리 버튼을 빼놓긴 했지만 하면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캐딜락에서 봤던 그 메뉴 구성이네요. 중단을 보시면은 메뉴 물리 버튼들을 다 빼놨는데, 물론 독립식으로 에어 컨디셔너는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 기능도 있습니다. 열선도 3단계로 되고요. 그리고 이 보시면 작동한다는 표시를 이런 점으로 보여주는데, 이 빛이 참 시인성이 좋은 것 같아요. 작으면서도 강렬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풍량 조절은 이걸로 하고요. 습기 제거, 열선 작동 여기서 하고, 그리고 카마로에서 가장 멋진 쿨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와, 이렇게 큰 거 돌려서 하는 게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온도가 표시가 되잖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끝내줍니다. 이런 동그란 송풍구는 여기도 있는데 이쪽은 이걸 돌리는 건 아니고 이걸로 닫고 열고만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피처는 룸미러인데 그냥 볼 적에는 일반 ECM 룸미러거든요. 눈부심 방지. 근데 켜보면 후방 카메라가 켜지면서 룸미러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건 전에 XTS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방을 쳐다보다가 이쪽을 쳐다보면은 눈이 인식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거를 선호를 하고요. 근데 야간 운전할 때 또 비 올 때는 엄청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쓸모가 많은 옵션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이건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이걸 눌러보면 줌까지 돼요. 대단하죠? 선루프는 열리는 거는 자동인데 닫히는 거는 누르고 있어야 돼요. 파노라마 선루프는 아닌데 그래도 꽤 쓸모가 많은 편의사양입니다. 카마로는 2+2 구성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앉아서 이동을 하는 공간이라기보단 짐을 두는 공간으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고개를 제대로 못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앉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옆에도 시야는 예상하시는 것처럼 아주 쪽창이 있는 수준이고, 하지만 아이가 앉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도 레그룸은 많이 좁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지금 앉은 게 무릎이 거의 받죠. 그래도 수납 공간 하나 있고요. 이소픽스 표시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카시트를 달려면 이렇게 벌려서 이쪽에다가 넣어야 돼요. 여기에 고리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고 카마로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는 의외로 넓습니다. 그리고 조작 버튼은 이 밑에 있어서 꽤 넓죠. 근데 이제 이게 깊다 보니까 짐을 싣고 내릴 때는 상체를 많이 안으로 숙여서 넣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겠습니다. 밑에도 이렇게 잘 나눠 놨고요. 어떤 공구를 담을 수 있을 만한 공간도 있고요. 그래도 2+2지만 공간이 훌륭한 건 참 좋잖아요. 게다가 이 차는 뒷시트도 접히는데 스트랩은 저기 가운데에 있는 스트랩을 당기고요. 굉장히 큰 공간이 나오죠. 더 커집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뒷시트는 없는 셈 치고 아예 그냥 접고서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타이어를 싣고 다니기도 좋을 것 같고 훌륭한 트렁크입니다. 카마로 한 가지 단점 아닌 단점이 있는데 바로 사이드미러입니다.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양쪽을 버튼식으로 조절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폴딩이 전동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차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손으로 접어야 돼요. 이렇게 놀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외관 설명을 할 적에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차 타이어는 앞뒤가 사이즈가 다르고요. 20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갔지만 뒤는 275, 앞은 245가 들어갔고, 신고 있는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글 F1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럼플렛이고요. 갖고 있는 V8 엔진은 453마력 최고 출력을 내고요. 최대 토크는 62.9kg 포스미터를 냅니다. 자연흡기 엔진이고, 시동을 걸어보면 V8 엔진 특유의 팡 터지는 듯한 그런 배기음을 내면서 엔진은 깨어나고요. 떨리는 느낌이 그릉그릉그릉 하는데 불쾌한 게 아니라 운전의 재미를 한껏 북돋아주는, 긴장하게끔 만드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트가 살짝 울리는 게 있네요. 근데 이게 진동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울림에 가까워서 페달은 괜찮고요. 일단은 투어 모드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의외로 파워트레인에서는 변속기가 기존 7단에서 이제 10단 변속기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효율성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한 세팅이 아닌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크게 감지하지는 못하겠고요. 하지만 일단 변속기의 성격만 놓고 봤을 적에 매끄럽게 변속을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이 변속기는 그 포드와 공동 개발한 변속기라서 아마 머스탱에 들어간 변속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투어 모드에서는 살짝 근데 댐핑 스트로크는 짧은 게 느껴지는데 그러면서도 조금씩 바운싱이 있어서 스포츠 모드로 두고 달리는 게 이 차 성격에, 그리고 운전자에게 전해주는 거는 좀 더 잘
걸러서 단단하게 차가 느껴지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바꿔보면 얘는 이제 그리고 스티어링 휠하고 악셀 그리고 트랜스미션하고 서스펜션이 모두 연동되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모두 바뀌는 세팅입니다. 지금 바로 스포츠로 바꾸면은 서스펜션 이 엉덩이로 느껴지는 것부터가 좀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고요. 댐퍼가 이제 스프링이 늘어났다 하는 거를 댐퍼는 잡아주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자석 물질이 그 댐퍼 안에서 그 전자기장에 의해서 감쇄력을 더 단단하게 바꾸는 건데, 지금 이 세팅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경우에가 댐퍼가 단단하게 잡아주니까 그 승차감이 안정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매기음 같은 경우는 외부 카메라로 찍은 걸 또 보여드리지만 으로도 들어오는 그 엔진 사운드와 그게 굉장히 좋아서 지금 뒤가 마치 뭐가 막 그 파이프를 막 치는 것 같은 소리 들리셨나요? 저 정도로 그 뒤에 버벅버벅 터지는 소리가 뭐 AMG V8이라든지 BMW V8이라든지 그 느낌과는 또 다른 어떤 박력이에요. 그러니까 좀 금속성이 더 있는 박력이라고 할까요? 되게 중독적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6.2L 대배기량이다 보니까 RPM이 그렇게 솟구치지도 않아요. 거의 뭐 급가속을 하더라도 4,000, 5,000 RPM 정도만 치셨는데, 전에 카마로는 제가 사실 안 타봤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전에 카마로. 근데 이제 그 동일선상에 있는 모델은 머스탱인데, 머스탱과 비교를 할 경우엔 얘가 더 훨씬 안정적으로 나가요. 지금 풀악셀을 하면서 가도 차가 나가는 게 일명 그 파워보트라고 하는데, 머리를 치켜들고서는 그냥 막 휘저으면서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 그게 없습니다. 지금 참 놀랐었어요. 가끔 근데 이제 거의 정지 상태에서 풀악셀을 하게 되면은 뒤가 슬쩍슬쩍 이렇게 미끄러지는 현상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뒤가 갑자기 확 돌아버릴 것 같고 섬찟한 게 아니라 쭉쭉 미끄러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운전자에게 그런 재미만 전해주는 수준이에요. 지금도 뭐 롤링이었긴 했지만 차가 보여주는 느낌이 지극히 안정적이에요. 사실 453마력의 62.9 최대 토크는 굉장한 수치잖아요. 근데 그 수치를 불안하지 않게끔 다룰 수 있게 세팅을 해놓은 게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지향점이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레트로한 복고적인 부분을 많이 심었는데,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적어도 과거에 앞을 막 흔들면서 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요즘 시대에서 어떤 좀 바라는 고성능 퍼포먼스카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 같아요. 안정적인 고성능이랄까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지금 브렘보에서 만든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갔고요. 담력은 어떤 운전자가 원하는 수준에서 잘 가지고 놀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너를 돌 적에 브레이크만으로도 라인을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단지 꽉꽉 잡아서 멈추게만 하게끔 해주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브레이크를 어떻게 쓰느냐 아니면 악셀을 어떻게 오프하고 온하느냐에 따라서도 라인이 좀 밖으로 나가는 라인을 잡을 수 있고 좀 더 미끄러뜨릴 수가 있는데, 그런 세팅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변속기가 10단을 과연 잘 물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도 보면은 9단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10단까지도 꽤 무네요. 그래서 지금 RPM이 100km에서 거의 뭐 1300 언더입니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엔진을 효율성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그리고 그게 있어요. 뒷바퀴를 정지 상태에서 헛돌게 해가지고 그립력을 순간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타이어가 냉간시라든지 아니면 출발 직후에는 그립이 안 나오잖아요.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그렇게 타이어를 순간적으로 데피기 위해서 돌리는 거죠.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더 뉴 카마로 SS를 시승하면서 오늘 느껴본 거는 많이 안정적으로 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전에 좀 그래도 활발하게 재밌게 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재미가 떨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재밌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차예요. 그래서 거기다 가격이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잖아요.
5천만 원대에서 6.2L V8 엔진을 살 수 있다는 거가 큰 매력이 아닌가 싶고요. 갖고 있는 편의사양도 꽤 업데이트를 많이 해서 상품성은 더욱더 좋아진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단점은 딱히 기억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뭐 사이드미러 수동식이라는 정도? 근데 그것도 뭐 재밌잖아요. 각도는 조절할 수가 있는데 주차하고서는 그냥 돌면서 이렇게 딱딱 접는 것도 재밌는 요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얘 후진 연동이 돼서 후진을 넣으면 사이드미러 각도가 이렇게 접혀서 뒷시야 더 살피기 좋게 뒤를, 그런 기능도 갖췄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전혀 아쉬운 데가 없고요. 지금 카메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엔진 파워돔이 굉장히 불룩 솟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깥에서 볼 적에 강렬한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볼 적에도 내 차의 차폭 가늠 그리고 길이 가늠 하는데 큰 도움을 준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도 시야가 되게 좋아요. 지금 크기도 크지만 어떤 사각지대 없이 다 잘 보여줍니다. 게다가 또 사각지대 경고장치도 저렇게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표시되고요. 이상으로 페이스리프트한 더 뉴 카마로 SS 시승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이제 오랜만에 오토바이로, 모터사이클로 보여드리겠고, 할리데이비슨의 FXDR 114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마로답게 풀악셀로 영상을 마쳐볼게요. 오늘은